작가님들 너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문장에 대해서 조금 감이 잡히시죠? 이제 좀 알겠다. 그 작가 문장과 내 문장이 왜 달랐는지에 대해서 이제 썸띵 알겠다 하셨으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찝찝함, 잔처리, 이제 Q&A 시간입니다. 작가님들이 문장을 쓰시다가 보통 궁금해 많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Q&A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같이 가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가님, 저는요, 어휘가 너무 부족한데, 혹시 문장 대신에 어휘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최근에 어휘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왔었고, 최근은 아닐까요? 몇 년 됐으니. 어휘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시중에 어휘에 관한 책들을 두루 볼 수 있고,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어휘부터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휘는 많이 알수록 좋긴 좋아요. 우리가 문장 캠프에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어휘가 많을수록 반복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사실은 내가 알지 않아도 사전을 치면 유의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것도 그렇고 꼭 어휘를 챙기려고 어휘를 따로 공부할 시간에 저는 차라리 문장을 하나 더 보고 하나 더 써보고 그런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휘를 많이 안다고 문장을 잘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문장은 확실하게 언어화하는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랑 어휘를 많이 외운다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글 잘 쓰는 사람은 언어화, 즉 문장을 잘 만들고 문단을 잘 구성하고 그 문단과 문단의 배치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글을 잘 쓰는 상태라고 믿기 때문에 어휘를 단순하게 많이 한다라는 것은 글을 잘 쓴다는 것과는 매치가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 그냥 어떤 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문장을 많이 써버릇 하다 보면요, 여러분, 쓰는 과정에서 내가 필요한 어휘들이 막 둥둥 떠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전을 찾던지 저번에 말했던 유의어를 찾던지 반의어를 찾던지 그런 식으로 그때마다 공부하면 되지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시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요. 굳이 그 시간에 차라리 문장을 한 줄 더 쓰시고 글 한 편을 더 쓰시는 편이 좋다. 그 쓰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어휘들을 공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자, 작가님은 단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짧게 써라.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작가님들, 장문과 단문 중 무엇을 쓰라고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딱 답을 내려드릴게요. 어떤 분은 단문을 쓰라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장문 이런 것도 있고 보시면 첫 번째 문단 하나가 한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단 하나가 문장. 정영문 작가님께서 쓰신 글 반대로 이런 거 이거 있죠. 그죠? 김부장 이야기 완전한 단문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장문과 단문 둘 다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단문을 쓰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그게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단문이 무조건 옳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글에서 뭘 어떻게 드러내고 싶은지가 결국에는 핵심. 예를 들면 단문으로 썼을 때 좋은 점은 분명히 있어요.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비문으로 쓰일 확률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짧게 썼기 때문에 빠르게 읽히기도 하고요. 좀 단호한 어조로서 읽히기도 해요. 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읽히기도 하고 또 뭐 있을까요? 단문으로 썼을 때 그런 식의 장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글은요,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문만 썼을 때 단점은 뭐냐면 딱딱딱딱딱딱 김부장 이야기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너무나 단문이라서 굉장히 빠르게 나가는데 호흡을 가져가기가 벅차요. 이런 느낌? 근데 저는 그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은 결국에는 독자가 술술 편하게 읽힐 수 있는 상태의 문장이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장문과 단문이 적절하게 조합했을 때 저는 그게 완성된다고 믿어요. 독자가 호흡을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문으로만 딱딱딱딱 치는 거는 좀 숨이 차고 장문만 있는 거는 너무 늘어지고, 적절하게 장문과 단문을 배합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작가로서의 능력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단문을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강박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은 장문을 너무 많이 쓰시기 때문에 단문으로 쓰라고 아마 주장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이 장문을 쓸 때요. 어떤 분들은 과도하게 수식어를 덕지덕지 붙여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정준하 씨가 무한도전에서 막 로라 연기하면서 뭐 아름다운 꽃들아 하면서 무슨 시를 쓰신 게 기억나는데 내가 내 문장을 막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덕지덕지 수식어를 붙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땡이에요. 그런 경우는 단문으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런 식으로 문장을 늘려나가기 때문에 단문으로 쓰라고 많이들 권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찌됐든지 여러분들이 장문과 단문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결국에는 독자의 흐름을, 호흡을 좀 고르게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문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단문이 유일한 정답도 아니고 장문이 결코 배제해야 되는 문장도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문장을 쓸 때마다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게 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잘 쓰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면서 한 번에 잘 쓰려고 하셔서 그래요. 안 써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오히려 적고요. 경험상, 옆에서 지켜봐온 어떤 시간상 여러분들이 잘 쓰려고 해서 썼다 지웠다 해요. 그럴 때는요, 그러지 마시고요. 처음에 떠오르신 그 문장을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고치시는 겁니다. 문장은. 우리가 비문도 나중에 고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쓰되 나중에 고치면서 그 과정에서 훈련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중에 퇴고할 때 고칠 게 많이 없어져요. 이미 그런 훈련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네 번째, 제가 쓴 문장을 보면 너무 유치해서 보기 싫어져요. 어떡하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처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초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했던 어떤 모든 일이 있었나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치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꽤나 독서해보신 분들 있죠. 꽤나 독서해보신 분들이 아마 이런 감정을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은 작가님들, 그동안 몇 년, 몇십 년을 써보셨던 분들의 글들만 봐왔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 글은 유치하고 내 문장은 뭔가 어리숙하고 그런 비교가 막 마음에서 일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분들은요, 지금의 그 문장과 글을 만들기까지 몇 년, 몇십 년은 글만 쓰셨던 분입니다. 작가님들에게 재미있는 글, 유쾌한 글, 유익한 글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만큼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서 고민하셨던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단숨에 그만큼 쓸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다 유치하고 어리숙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꿋꿋이 참아내는 그냥 아이고 그래 내가 이만하면 잘했다. 이만하면 오늘 똥 잘 쌌다. 오늘 이만하면 쓰레기 잘 만들었다. 초고는 쓰레기라고도 하잖아요. 내가 이만하면 잘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면서 계속 나아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있다 보면요. 이 말을 하실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쓴 거 맞아? 미쳤네? 이 말 나올 때까지만 참으세요, 여러분. 꿋꿋이 참으시면서 글방의 강의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필요하시면 저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어찌됐든지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시면 만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모든 문장의 강의에 나오는 방법을 적용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문장에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작가님. 모든 문장에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 본인이 이미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본인이 자유롭게 적재적소에 쓰게 될 거예요. 그러시라고 저는 무기를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모두 적용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적용하려는 노력들을 한 문장 한 문장에 하다 보면 한 문장 한 문장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글 전체가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질 거예요. 그것만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다 문장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조사 넘어가고요. 조사 다음에는 또 문단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술술 읽히는 글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잇는 논리 연결, 구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인데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 글방을 통해서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알미 생기고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